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부문 무역수지 흑자가 10월에는 전년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폭삭 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선업 무역수지 흑자가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무역수지 추세 그래프 한번 보시면 21년 12월, 22년 1월 적자 보였다가 22년 2월, 3월 반짝 흑자되었다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연속 적자 진행 중입니다. 사진에서 확인되죠. 그래서 22년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376억 불입니다. 이게 이제 적자입니다. 누적 적자. 그래서 전년 같은 기간에 흑자 238억 불이었으니까 같이 비교하면은 무려 경상수지 감소시키는 효과는 614억 불에 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역수지 적자가 매우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그리고 긴장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반도체 무역수지 항상 어마어마한 흑자를 보여왔는데, 지금 얼마 전부터 반도체 부문도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감소하다가 10월에는 드디어 전년비 절반 이상 대폭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이제 여기서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여러 차례 분석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에 수입 물가가 수출 물가보다 더 크게 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가격 크게 이제 상승한 거, 이런 겁니다. 에너지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거. 그래서 환율이 올라도 수출 증가 효과는 지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줄어든 것이 전체 무역수지 적자 지속과 또 확대에 이제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수지는 최근에 환율 하락과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화 때문에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이제는 낮은 것 같습니다. 적자가 더 확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이게 조만간 무역수지 흑자 전환 가능성도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조선업에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저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달러가 쏟아져 들어와야 저거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 무역수지 흑자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아닙니까? 그동안 반도체가 이제 먹여 살렸다 이렇게 다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반도체 산업에서 무역수지 흑자가 얼마나 빨리 지금 감소하고 있는지 요 사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분기별로 메모리 수출액과 반도체 부문의 무역수지 흑자를 분기별로 그린 그래프 한번 참고하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파란 막대기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이고요. 빨간 막대기는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7월부터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달이 갈수록 감소폭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메모리 수출액이 44.7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마이너스 35%라는 거 이전에 봤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수출은 전년비 계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월 기준으로는 이미 꺾였다고 말씀드렸죠. 메모리 수출이 더 급하게 지금 감소하고 있어서 전체 반도체 수출도 8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달이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국 반도체 수출 94억 불로 전년비 마이너스 16% 이상 줄어든 것인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 증감 추이를 정리를 해봤다는 겁니다. 21년 3분기에 분기별 189억 불 정점이었고요. 최고치였다는 거죠. 금년 1분기 172억 불, 2분기에 165억 불로 이렇게 서서히 감소하다가, 요거 이제 분기별이죠. 그런데 이제 월별로 금년 10월에 27.8억 불로 줄었습니다.
전년비 마이너스 52% 폭락입니다. 예? 작년 10월 반도체 무역 수지 흑자가 57.9억 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 아니잖아요. 반도체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월 28억 불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매우 긴장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일단은 러프하게 추정을 해봤더니 4분기 메모리 수출액은 135억 불 이하로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부분 무역수지 흑자는 84억 불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즉 2분기 절반 수준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더 악화될 가능성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 이유는 직전 영상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 반복하지는 않고요. 그와 다른 거 지금 그 사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 간에 수출 통제 워킹그룹 회의했다는 그 내용인데 골자는 이겁니다. 러시아 수출 통제 이행 상황 체크하고 중공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공조 방안을 지금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회의 앞으로 정기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앞으로 반도체 중공 수출 통제를 위한 액션 플랜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하고만 이러는 거 아닐 겁니다. 일본하고도 저렇게 할 거고, 대만, 덴마크 그 AMSL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과 미팅을 했었죠. 이 AMSL과도 지금 유사한 회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덴마크 5개국 대중공 반도체 수출 통제 그 합동회의도 열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 중공 반도체 수출 통제가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그런 기한이 없습니다. 이거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합니까? 중공이 부서질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질서 바로잡는 그런 정당하고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중공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저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예,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정당성을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3,000% 빠지는 거니까 실천적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반도체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예? 앞으로 상당 기간 반도체 어렵다는 강력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보시는 그런 사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논거는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추가로 더 다룰 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중공 역할을 어디서 대체할 것인가 이겁니다. 베트남이 중공을 대체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예? 만약에 대체한다면 언제 가능할 것인가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 메모리 반도체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1. 직접 수출한다. 2. 우회 수출한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회 수출이라는 게 가령 다른 나라에 중공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나 태국 이런 곳에 일단 한국이 반도체 수출하면은 그러면 걔네들이 수입한 한국산 반도체 이용해서 각종 이제 소비재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 이게 바로 인도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중공이 이 자기들 물건을 수출하면은 그거 바로 한국에 반도체 수출하는 대신 수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 반도체 수출하는 방법은 1. 직접 수출, 2. 우회 수출 이런데 지금 중공 수출 통제하는 것은 중공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일단 지장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공에서 감소하는 만큼 가령 베트남 등에서 수입이 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예? 그래서 중공 부서지면은 미국이 알아서 부숴준다니까 고마운 거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며칠 전 영상에서도 의류나 신발이나 여행용품 이런 일단은 소비재, 예? 노동집약적인 소비재 분야에서 이미 수십여 년 동안 베트남 등 동남아 각국이 중공을 대체해오고 있다는 사실, 이걸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데이터로 봤었죠. 과연 이 반도체 같은 ICT 같은 이런 첨단 분야에서도 이게 가능하겠는가 이겁니다. 이거 지금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공급망 재편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성한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의 ICT 제품, ICT 제품의 부분 집합에 반도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ICT 제품의 국가별 지역별 수출 추세인데, 여기서 중공하고 홍콩, 중공 더하기 홍콩 수출과 베트남 수출만 비교를 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 등과의 수출에서는 어떤 주목할 만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가 후퇴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EU나 미국이나 이런 데도 수출이 조금씩 다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 플러스 홍콩과 베트남 변화가 주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월 평균 ICT 수출 금액, 요거 이제 보면은 중공과 홍콩으로 간 게 21년에 월 평균 40.7억 불이었는데, 금년에는요 34.3억 불로, 와, 이거 엄청 감소한 겁니다. 이 정도면은, 대폭 감소한 겁니다. EU하고 미국도 이제 감소는 하고 있는데 저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베트남 수출액은 어떤가? 그래서 21년엔 월 평균 19.9억 불 수출이 됐는데 22년에는 월 평균 20.1억 불로 오히려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21년 하반기 이후에 베트남으로 나가는 물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게요, 중공 더하기 홍콩, EU, 미국, 일본 다 감소했는데 증가한 곳은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0월에는 이게 역전이 돼갖고 중공과 홍콩으로 수출한 게 23.2억 불이었는데 요거보다 더 많은 23.4억 불이 지금 베트남에 수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비롯해서 인도, 동남아 각국이 과연 중공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서 바로 ICT 같은 이런 ICT 반도체 이런 첨단 제품을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중공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것인지, 이건 매우 주목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내년부터 조선업에서 드디어 달러가 쓰나미처럼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까? 조선업에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선업은 언제나 무역수지 흑자입니다. 조선업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라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거의 대부분 국산이죠.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는 거니까요. 조선은. 그래서 조선은 무역수지 적자라는 걸 생각할 수 없고 언제나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데, 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내년부터는 달러 쓰나미처럼 이렇게 무역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흑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이렇게 말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로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조선업 수주금액 분기별로 제가 작성해 놓았던 분기별 조선업 수주금액을 일단 달러로 환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환산치는 추정값이죠. 추정값이니까 기초 기말 환율을 한 번만 적용했다는 뜻이니까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일단 조선 5개사죠. 삼성중, 현대중, 현대미포, 현대사모, 대우조선 이렇게 조선 5개사 수주금액 하고요. 최근에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 일단은 단순 비교한 겁니다. 조선은 수주 후 대략 한 2년 후부터 이제 매출이 되니까요. 그것도 다 고려를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분기 수주금액 170억 불인데 2분기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는 165억 불에 불과했습니다. 165억 불도 적은 거 아닌데 2분기 수주금액 170억 불입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조선업 수주가 최근에 좀 뜸해졌는데 이제 남은 월 말에 좀 빛이 올릴 거로 보고요. 그래서 4분기 조선업 수주 확정되면은 이 4분기 수주 금액도 4분기 반도체 무역 수지 흑자 규모 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년 이후죠. 내년 이후 조선 수주는 추가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도체 무역 수지 흑자는 추가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요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조선은 수주금의 거의 대부분이 수출로 그냥 퉁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조선업에는 위에서 본 5개 회사 외에
중규모 조선사들도 사실은 해외 수주 적지 않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추가로 더 더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분야 지금 수주 금액을 그러니까 향후 어떤 그 매출 금액으로 이렇게 일단 퉁쳐버린 거 그거 그 무리한 거 아닙니다. 큰 오차가 거의 없을 것이다. 예? 오히려 과소 추정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컨대 반도체 산업 정말 중요하죠. 이건 뭐 그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거는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분간 업황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경제에는 경상수지를 엄청나게 지금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적자 나더라도 반도체에서 흑자가 팍팍 이렇게 나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전체로는 상당히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그동안 너무나 잘 나가서 그래서 한국을 먹여 살리던 그런 업종이라 당분간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에 이제 조선업이 반도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 같다. 이겁니다. 야, 지금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10년 농땡이 조선업이 드디어 지금 효자로 다시 태어날 것 같기 때문에 이 효자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로서는 환영해주고 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도 많이 계속 지원하고 해야겠지만 조선업도 진짜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업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주식은 팔아야 하는 거고요.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주식은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투자의 정석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